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TV 비판과 대안 정치 토크 코너 종횡무진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이 조국 정국에 대해서 또 이 여론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총장님 요즘 정국이요 말하면 조국 정국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정부는 보니까 완전히 조국을 위한 정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지금 보면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부 예. 이렇게 되는데요.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것 같아요. 예. 시세 말로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닌데 정말 심한 얘기를 개 돼지처럼 보고 너희들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결국 따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같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좀 괴롭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또 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정치권은 뭐냐면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게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조국 지금 장관이죠. 장관직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 장관 행세 단단히 할 수 있다. 뭐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인사도 할 때 보면 막 강행해 버리지 않습니까? 그런 오기 정치, 오기 인사를 했는데요. 예. 이번에야말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. 국민들의 힘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 이제 야당 오늘 저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예. 5시에 5시에 삭발한다고 그래요. 예, 삭발한 예, 투쟁도 보도를 그건 뭐 투쟁의 한 방안일 수 있는데 이 투쟁도 이제 그런 투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, 결집시킬 수 있는 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총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이 이제 흩어진 또 분열된 이런 자유우파 이 유권자들 이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을까요? 사실은 지금 뭐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예. 저도 지방에 가서 고향에 가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.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건 아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은 많아졌어요. 예. 하지만은 그 세력들이 아직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이제 돌아오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런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큰 과제입니다. 특히 요즘 20대, 30대도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. 예. 조국 그 사태를 통해서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물어봤어요. 왜 뭐가 문제냐?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3포 세대, 5포 세대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? 예, 3포 뭐 세대가 포기 뭐 무슨 결혼도 그렇죠. 포기하고 뭐 연애도 뭐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이제 뭐 출산도 포기하고 또 취업도 포기하고 맞아요.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. 예. 자, 이 세대에게 포기를 근데 죄송합니다. 포기를 하는 겁니까? 포기를 당하는 겁니까? 당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죠. 예, 그거야말로 예. 우리나라 정치가 즉 정부가 그거를 고민하고 책임져줘야 되는데 예.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이런 쓸데없는 일도 정쟁을 하거든요. 예. 예.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좀 그 어저께 그 국회에서 투쟁하고 할 때도 보였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, 시장 경제를 지키자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3포 세대, 5포 세대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, 시장 경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.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어요. 예.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. 과연 이 사람들이 아픈 마음, 정말 무엇을 원하나 이거를 그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그 동감을 해서 느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줘가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.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민심이 많이 떠났다. 예.
그러면 그 민심은 어디가 있습니까?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는 겁니까? 아직 안 오고요. 예.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. SBS가 그 의뢰해서 칸타코리아에서 조사했는데 조사 시기는 9월 9일에서 11일 사이입니다. 예, 예. 거기에서 대략 한 40% 정도의 응답자가 지지정당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지금 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무당층 바로 이제 떠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표출하는 건 확실하지만은 아직은 한국당에다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.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요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칸타코리아 거기서도 나왔던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약간 지금 오히려 오른 걸로 나왔죠. 그런데 최근에 거. 예. 근데 많은 국민들이 예. 도대체 주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. 왜 그렇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냐고 많이 물어봅니다. 예. 그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. 예. 특히 이제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그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최근 조사에서 예. 지난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그걸 발표를 안 해요. 그런데 칸타코리아 그 9월 9일에서 11일 조사에서는 예.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. 예. 전체 응답자가 1,026명이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투표 안 한 무응답이 178명.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다 하는 응답한 사람이 848명이었거든요. 예. 그 중에서 문재인에게 찍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4명, 즉 59.4%였습니다. 근데 지난 5월달 조사에서는 그게 65%까지 나왔어요. 예.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대선에서 득표율은 41%였는데 60% 정도 사람들이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왜곡되겠네. 그렇죠. 예.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한 사람이 161명이었는데 19% 정도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는 24표 득표를 했었거든요.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제 응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률이 11.1%였어요. 즉 무슨 얘기냐면 10,000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9,000명 정도가 응답을 거부하고 1,000명이 응답한 거거든요. 예. 그럼 응답한 1,000명의 성향을 보건데 예. 친여 성향, 즉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훨씬 더 실제보다 높이 나왔다는 얘기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504명이었는데 예. 그러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봤더니 322명이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어요. 예. 즉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대개 3분의 1 정도는 그 문재인 지지를 포기하고 나간 겁니다. 그렇겠네. 맞아요. 예.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161명이었는데요.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205명이 나왔어요. 예. 즉 뭐냐면 오히려 한 27% 정도, 예. 거의 30% 정도가 그 증가한 겁니다. 예. 이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 희망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예.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정의당 지지층이거든요. 예. 정의당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정치를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.7%, 예. 잘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.3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금 민심이 예.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네 지금. 그렇죠. 예. 현재 진행형. 예. 그런 거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국가 미래 비전, 즉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또 올바른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할 때 충분히 내년 그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우선 이 표본 뭡니까 이 표본 집단이 이걸 추출할 때 이미 약간의 그 바이어스가 있죠. 예. 네, 있고 이제 이러니까 과소 반영되기도 하고 과대 반영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예.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과대 반영되고 그 야당 측에는 이제 과소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이거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그
절대 수치 그것보다는 추세를 이제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추세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이제 방금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 추세 자체가 좀 희망적인 겁니까? 추세 자체는 희망적입니다. 예.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네. 이렇게 응답의 편향성은 어쩔 수 없어요. 예, 없죠. 예. 예, 말씀하신 대로 추세인데 추세를 보고는 지금 확실히 민주당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예. 그 한국당 지지율은 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. 예.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무당층의 40% 가까운 무당층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우리 지지자로 그런 국민들을 우리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 정책적으로 또는 뭐냐면은 인적 쇄신을 해서 예, 그러니까 이 사실 무당층이라는 게 DK 그룹은 뭐 언제든 있는 건데 그 지금 한 40%가 된다니까 조금 정당에 대해서 실망이 좀 더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.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도 보면 그 안에서 결국 또 성향이 있거든요. 그렇죠. DK 그룹 안에도 보면 또 친여적인 성향이 있고 친야적인 성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유권자들이 선뜻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싫어 자유한국당 좋아 이렇게까지 지금 결심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에 유인책이 확실해야지. 그렇죠. 그 민심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무슨 뭐 아주 특효약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. 이걸.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. 첫째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예. 뭐가 문제냐니까 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그 사람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. 오케이.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저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. 즉 무슨 얘기냐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도대체 젊은 사람들한테 3포 세대, 5포 세대들한테 희망적인 무슨 메시지를 주었느냐. 제가 보기에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줘가면서 현 정부의 잘못한 것을 규탄해야지 무조건 현 정부의 잘못을 규탄한다.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새로운 정책 이런 거를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걸 내놓을 것 같은데 예.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런 비전을 내놓느냐 예.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 국민으로서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장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이 뭐 자기의 권리를 포기당한다. 이게 정말 이게 뭐 국가적 비극이거든요. 그러니까 취업하기를 포기당하는 거지. 예? 저 일자리를 못 만들어줘요.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걸 포기당하는 거죠. 그렇죠. 예? 왜?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총장님 말씀처럼 3포 세대, 5포 세대 이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한국당이 던져준 메시지 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은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기간에요. 예, 예.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고민해야 됩니다. 예.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공정한 사회 이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예. 지금 조국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, 예. 즉 그 특정 소수의 참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조국 사태를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. 예. 1%의 가진 자와 99%의 못 가진 자의 대립을 보고 있더라고요. 1%의 가진 자들이 오만과 독선과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들은 멋대로 마음대로 된다. 이런 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요.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거. 1%의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뭐냐면 그러한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이 못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주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정말 직장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예. 또 일자리 또 이런 것도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죠. 지금 결혼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%, 5%가 포기를 한 게 아니라 포기를 당한다는 예, 표현이 예, 적절합니다. 예, 예.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됩니다. 예, 그러면 저 총장님께서 바로 이제 지금 이 조국 이 파고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문재인 정권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.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이 젊은 사람들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yes or no 이런 식으로 간략히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. 자, 문재인 대통령이요. 아주 처음에 취임할 때 몇 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. 그 기회는 평등하고
그 과정은 공정하며 오케이. 그 결과는 정의롭다. 정의로운 예.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. 그런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국 그 사태를 통해서 전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희망은 없습니다. 없다. 오케이. 그다음에 자, 한국당에서는 이제 아직은 안 보여지고 있는데 첫째, 인적 쇄신을 확실하게 하고 둘째, 정말로 우리 그 미래 세대한테 당신들의 꿈을 우리가 이렇게 실현시켜 주겠다. 너희들의 아픔을 우리가 안다. 이러한 확실한 정책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발표해 나간다면 그럼 확실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하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문정권이 조국 정국을 아마 넘어서지 못하고 난파할 것이다. 저도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